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성을 왕복하는 정기 여행이 시작되기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화성의 실제 문명처럼 보입니다. 글쎄요, 실제 문명을 건설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란 머스크의 화성에서의 놀라운 발견은 우주 산업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화성 야망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생각했을 때 머스크는 화성에 대해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미래의 우주 탐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며 화성을 인류의 다음 보금자리로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전 세계의 과학자와 우주 애호가들을 놀라게 한 이 놀라운 계시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일란 머스크의 마어즈원 비전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일란 머스크와 같은 선구자 덕분에 우리는 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성인가요? 이 엄청난 위협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언제 이 역사적인 도약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당신도 최초의 화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말은 우리가 화성에 있으며 아마도 화성을 넘어 달이 목성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태양계 전체를 자주 여행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화성에 대한 우리의 미래는 일란 머스크가 2011년에 언급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 이러한 이정표를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페이스X는 창립 이래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창립자인 일란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가 지구 너머로 존재를 확장하는 데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선구적인 기업가인 머스크는 인류가 다른 행성에 영구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스페이스X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10년 넘도록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변화가 필수적이며 지구에만 의존하는 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일란 머스크는 항상 화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화물과 승무원을 운송하기 위해 처음 개발된 스페이스X의 드래건 캡슐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이 광활한 우주를 향해 9개월의 여행을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머스크에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스페이스X는 또한 드래곤이나 미래의 우주선을 화성으로 발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로켓인 팔콘 헤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화성을 탐험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이 지구에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재난이 닥치기를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소행성 충돌이든 핵재앙이든 지구에 머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성의 자원은 한정적이며 이 시점부터 자원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 너머로 확장하지 않는다면 밝은 미래는 없다고 머스크는 말합니다. 그에게 인류의 생존은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는 데 크게 달려 있으며 스페이스X는 이러한 미래를 꿈꿔온 것이 아닙니다. 2011년 머스크는 우주 비행사들이 앞으로 10에서 20년 내에 화성 땅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사의 현재 일정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자신감은 지구에서 멀어지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그의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다중 행성 종족이 되는 길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는 2011년 강연에서 이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단순히 과학을 탐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인류의 뿌리를 다른 행성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존은 전체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화성은 지구의 백업 계획 이상을 의미합니다. 머스크에게 이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입니다. 화성을 식민지화하면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 완전히 새로운 탐사의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부터 농업, 화성에서의 자립적 식민지 건설까지 인류의 독창성을 최종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장소는 지구에서의 삶도 개선할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야심찬 목표를 향해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화성 임무의 핵심인 드래곤 캡슐은 이미 국제우주정거장의 화물을 성공적으로 전달하며 그 성능을 입증했으며 언젠가 화성 임무를 위한 로켓인 팔콘 헤비도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는 화성 임무를 위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비전은 깃발을 꽂고 사진을 찍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화성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민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지구와의 지속적인 수송 없이도 성장하고 번영하는 정착지를 상상하며 이곳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인류를 위한 백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성 식민지는 실존적 위협이 있더라도 인류 문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물론 이 비전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화성으로의 여행은 위험이 따릅니다. 우주비행사들은 그곳에서 혹독한 환경과 영하의 온도, 강렬한 방사선, 물이나 산소와 같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화성에서 인간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혁신적인 기술과 상당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자신감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는 충분한 시간과 혁신, 결단력이 있다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머스크가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해 가장 고무적인 점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었는가입니다. 그의 비전은 인류가 더 이상 지구의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미래를 제시합니다. 화성에 정착한다는 아이디어는 가능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주 탐사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란 머스크는 우리가 하나의 종으로서 미래를 확보하기를 원하며 그가 화성을 언급한 이후 곧바로 화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앨런 머스크는 우리를 화성으로 데려갈 우주선인 스타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시스템인 스타쉽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며 시험 비행을 통해 화성을 향한 여정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2단계 차량은 텍사스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1센트를 우주로 청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상부는 지구를 일주한 후 인도양을 넘어 다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무선 연결이 끊겼지만 스페이스X는 이 시험을 큰 성공으로 평가했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며 야심찬 목표 달성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CEO인 일란 머스크도 비행의 진행 상황에 감격하며 X를 통해 대중에게 발언하면서 스타워시프이 인류를 화성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태도는 이전의 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전년도 4월과 11월에는 395피트 길이의 거대한 스타워시프이 이륙 직후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좌절은 머스크의 개선에 대한 열망을 일으켰고 이번 최신 비행은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켓이 발사대를 떠날 때 33개의 엔진이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점화되며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팀은 예상되는 모든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중요한 진전을 이뤘고 로켓의 두 부분인 부스터와 우주선을 문제없이 분리하여 출발했습니다. 이는 정확히 비행 2분 44초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분리된 후 배는 대서양과 남부 아프리카 상공으로 솟아오르며 여행을 이어갔고 비디오 영상은 표면 위 100마일 이상에서 지구의 숨막히는 경관을 담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우주선의 대기권 재진입을 테스트하는
훨씬 더 큰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주선이 하강하면서 카메라는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스로 둘러싸인 우주선의 놀라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재진입 직전 스페이스X와의 무선 연락이 끊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강 중 파손으로 인해 우주선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임무가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스페이스X는 이룬 중요한 도약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스터는 텍사스 해안의 바다로 통제된 복귀를 하지 못했지만 충격을 잃기 전에 거의 접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박의 엔진은 재진입 단계에서 재점화에 실패했지만 그 주요 이유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향후 테스트에서 가장 먼저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요약하자면 스페이스X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최대 6회의 스타워시프 시험 비행을 더 약속했으며 팀은 각 테스트를 통해 로켓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지니어들은 차량 개선과 분석을 위한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디자인을 갖춘 스타워시프는 지금까지의 우주 여행에서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부스터의 33개 엔진은 60년대와 70년대의 아폴로 임무 동안 우주비행사를 달로 데려간 로켓의 힘을 훨씬 초과하는 놀라운 74메가뉴턴의 추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와 그의 팀이 우주선 설계를 완벽하게 마친다면 이는 향후 시험 비행에서 상당한 성과가 될 것입니다. 스타워시프를 혁신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연료를 재급유하고 재빨리 다시 이륙할 수 있는 비행기처럼 완전히 재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우주 여행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이성 발사, 연구 수행, 심지어 인간을 다른 행성으로 보내는 것이 더 저렴해집니다. 로켓의 거대한 크기와 힘은 한 번의 비행으로 100톤 이상의 화물을 궤도로 운반할 수 있음을 의미해 로켓은 우주 여행의 필수 도구가 됩니다. 일란 머스크에게 스타워시프는 스타어링 위성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화성의 인간 정착지를 만드는 그의 가장 야심찬 두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입니다. 머스크는 스타쉽의 막대한 용량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도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며 이번 시험 비행은 로켓의 페이로드 베이 도어를 열고 닫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스타쉽은 글로벌 인터넷 범위를 개선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을 여러 행성에 존재하는 종으로 만들겠다는 머스크의 오랜 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주선은 사람과 보급품을 화성으로 운반하여 화성의 영구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머스크는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이 지구가 재난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한 백업 계획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화성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스페이스X가 스타쉽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사는 우리를 달로 다시 데려가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스타쉽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스타쉽이 하늘로 솟아오른 것을 축하하며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달로 돌려보내기 위해 아르테미스를 통해 계속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을 생각해보세요. 나사의 계획에 따르면 첫 번째 유인 임무는 2026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무런 지연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우주 임무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스페이스X의 시험 비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의 상업용 우주 비행을 감독하는 연방항공국은 이번 임무 이후 사고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즉시 발표했습니다. 부스터와 우주선 모두 성공적으로 비행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조사는 우주 탐사에서 일상적인 일입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무슨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주도할 것입니다.
화성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사람들. 2030년까지 가능할까? 아닐까? 글쎄요. 처음에는 대략 2달에 한 번씩, 올해 말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대한 로켓이고 그중 상당수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화성에 자립형 도시를 건설하려면 약 1000척 정도의 함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략 1000개의 우주선이 이륙하고 각 우주선에는 100개 이상의 우주선이 탑재됩니다. 미래는 정말 놀랍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 트위터로 알려진 X에서 스페이스X가 2026년에 약 5개의 무인 우주선 로켓을 화성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무인 임무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머스크는 최초의 유인 임무가 약 2에서 4년 후에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머스크가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야심찬 일정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8년 전인 2016년에 그는 화성 탐사가 빠르면 2022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스페이스X는 이후 이와 관련하여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정기적으로 화물을 실은 우주비행사를 궤도에 실어보내고 있으며 우주선 자체를 통해 머스크의 꿈은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대담한 주장을 약간의 소금으로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페이스X의 일정이 낙관적이지만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려는 회사의 전략과 일치한다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목표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혁신을 주도합니다. 전 나사 과학자이자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행성과학 교수인 필립 매치건은 우리가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일이 거의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매치건은 머스크의 타임라인이 다소 낙관적일지라도 이제 우주여행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화성 임무의 주요 과제는 타이밍입니다. 우주국은 대략 26개월마다 화성과 지구가 서로 가장 가까워지는 발사 창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머스크의 2026년 계획이 성공하려면 스페이스X는 제한된 기간 동안 5개의 무인 우주선 로켓을 발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선은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 연료의 대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성으로의 여행을 완료하려면 우주에서 연료를 재급유해야 합니다. 매치건은 각 우주선에 최소 4번의 재급유 비행이 필요하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스페이스X가 매우 짧은 기간에 많은 로켓을 발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첫 번째 주기에는 5개의 우주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25개의 발사를 보내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천체 물리학자이자 과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피터 헤이그도 머스크의 계획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X에 대한 게시물에서 헤이그는 스페이스X가 세턴 6급 로켓을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로켓은 현재 분기별로 비행하고 단 2년 만에 주간 발사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헤이그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목표는 2031년 또는 2033년이 될 것입니다. 기술적 문제 외에도 매치건은 머스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규제기관, 특히 연방항공국과의 거래라고 믿습니다. 매치거에 따르면 가장 큰 과제는 FAA로부터 임무 발사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FAA는 확실히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작업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며 이를 설득하는 것이 기념비적인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규제 병목 현상은 출시 횟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도 작용합니다. FAA는 이미 스페이스X의 지구 기반 발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화성 임무는 화성 환경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규제 과정에 대한 머스크의 불만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는 FAA가 스타워시프의 출시를 2개월 연기한 후 지연에 대해 요청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FAA는 머스크에게 약 $63만 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머스크는 X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하며 그러한 지연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결코 인류를 화성에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의 정확한 시기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교수이자 우주경제 전문가인 매튜 웨인스월은 스페이스X가 4에서 6년 안에 승무원과 함께 화성에 도달할지 여부보다 회사가 진정으로 화성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지가 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웨인스월은 스페이스X의 성공 대부분이 야심찬 목표 설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비전이 계속해서 인재와 자본을 우주로 끌어들이며 화성 정착을 향한 길에서 수많은 혁신을 주도하고 그중 다수는 주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머스크의 일정은 낙관적일 수 있지만 스페이스X가 쌓아가고 있는 추진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28년이든 몇 년 후든 화성에 인간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게 되든 진정한 성취는 인간 탐사의 다음 개척지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모든 단계, 심지어 실수조차도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현실에 더 가까워지면서 다중 행성종이 됩니다. 화성에서의 삶에 대한 머스크의 비전은 단순히 우주 탐사에 국한되지 않고 가능한 것의 경계를 넓혀 전체 세대가 더 큰 꿈을 꾸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화성에 대한 최초의 인간 발자국이 머스크의 예측대로 발생하든 아니든 우리는 이미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일란율은 종종 자신의 계정에 매우 어리석은 밈을 올리는데 이는 또한 그의 마음속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약 1년 전 누군가가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의 사람을 보내는 것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가 답한 트윗을 떠올려 보세요. 항상 낙관적인 머스크는 간단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제 말은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도 채 안 남았고 100만 명이면 상당한 인원이라는 뜻입니다. 2050년까지 화성은 항상 인류를 매료시켰으며 점점 열악해지는 지구의 기후 위기에 직면해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정착하겠다는 아이디어는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특히 일란 머스크가 2018년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으로 보내고 싶다고 대담하게 선언한 이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야심찬 비전은 전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지만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현실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화성에 도달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거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화성은 지구에서 약 3,400만 마일 떨어져 있어 우주비행사를 지구로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데에도 큰 위험을 수반하는 여정입니다. 현재 나사의 퍼서비런스 탐사선은 화성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화성의 얇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수집하여 산소로 변환하는 작업은 미래의 인간 임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는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방사선은 또 다른 즉각적인 위협입니다. 우리가 화성까지의 긴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사는 화성의 방사선이 우리의 식민지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로 인한 방사선으로부터 화성으로 여행하는 우주비행사를 보호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나사의 미셀 세일러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방사선은 인간이 화성에 도달하기 오래전에 생명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지구는 유해한 방사선을 반사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화성에서 우주 비행사는 태양과 우주 광선이라는 두 가지 주요 원천에서 오는 위험한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이 방사선은 우주선이나 거주지의 금속벽을 통과할 수 있으며
심지어 우주 비행사 자신의 세포조차도 관통할 수 있는 다른 별의 고에너지 입자입니다. 화성에 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유지 시스템을 완성하고 우주선 재료를 개발하며 방사선 보호 방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성에 완전히 접근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많은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화성 탐사는 달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사는 달을 화성으로 가는 디딤돌로 보고 있으며 이는 더 긴 임무를 위한 기술과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간을 달로 다시 보내는 다가오는 아르테미스 임무는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나사는 아어터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언젠가 화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와 서식지를 시험할 계획입니다. 달을 통해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저중력 환경에서 장비를 테스트하고 우주에서 자원을 추출하고 건설하는 기술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의 서식지를 건설함으로써 방사선에 대응하고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성에 비슷한 구조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대규모 인간 집단이 그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생명 유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달에서 테스트되면 가까운 미래의 화성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달 걸리는 여행과 우주비행사의 비좁은 거주 공간, 지구와의 통신 지연, 즉각적인 구조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를 포함한 우주기관은 이러한 여행 중에 승무원의 건강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임무에 대한 심리적 피해는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우주 비행사를 위한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그들을 우주로 내보내는 기술을 완벽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화성 탐사선과 같은 우주선은 우리에게 행성의 날씨, 표면 상태, 잠재적인 착륙 지점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착륙 기술을 개선하고 우주 비행사가 표면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성의 희박한 대기, 바위가 많은 지형, 극한의 날씨는 지구에서 경험한 것과 다르지만 각 임무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줍니다. 화성에 도달하겠다는 꿈은 단순한 모험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가 지구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머스크를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은 다중 행성종이 되는 것이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열쇠라고 믿고 있습니다. 화성이 제2의 지구는 아닐지 모르지만 인류 생명에 대한 백업 장소로서의 잠재력은 확실합니다. 머스크의 분주한 화성 도시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각각의 시험 비행과 로버 임무, 달 착륙을 통해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화성에 발을 디딘 앨런 머스크의 꿈은 단순한 우주 탐사가 아니라 인류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성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인류의 진로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머스크의 비전을 위해 그 조각들이 천천히 제자리로 모여가고 있습니다.